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파버가 발간한 흥미로운 전략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올타임 하이라는 제목으로 리서치 페이퍼에 소개된 전략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투자 자산이 고점을 찍는 경우 계속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균에게 익숙한 우리의 판단은 고점을 찍는 투자 자산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낙폭과대한 자산을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리서치 페이퍼에서는 우리의 요시자 친구인 짐이 등장합니다. 짐은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 모든 자산을 주식에 전부 넣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가 아닐 때는 주식에서 손을 떼고 채권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정말 멍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투자하는 게 확률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시나요? 그럼 이제 리서치 페이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친구인 짐의 말을 더 이상 믿기 힘들어져서 짐의 이론을 직접 테스트해보기로 합니다. 간단한 규칙을 설정합니다. 매달 투자 자산이 사상 최고치에서 5% 이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럴 경우 해당 자산을 사거나 계속 보유합니다. 만약 자산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최고치에서 5%보다 더 낮은 가격에 위치한다면 해당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대신 10년 만기 미국 국채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매월 말 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는데 매달 불과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리서치 페이퍼에서는 S&P 500 인덱스를 1926년부터 바이 앤 홀드로 매수하고 보유한 백테스트 결과를 알려줍니다. 주식을 오랜 기간 계속 들고 있었다면 연간 수익률은 10.07%였습니다.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인 짐이 언급한 방법으로 같은 기간 투자했다면 연간 수익률은 10%보다 약간 낮은 9.61%가 나온다고 보여줍니다. 단순히 연간 수익률만 비교한다면 역시 짐은 바보였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짐의 투자 방식은 주식에 항상 투자하지 않고 절반 정도의 기간에만 매수해서 보유하므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대 손실이 기존의 바이 앤 홀드 경우 마이너스 83.66%에서 마이너스 29.13%로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2009년의 공포를 생각해보면 이런 포트폴리오는 투자자를 손실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짐의 전략을 해외 주식에도 적용해봅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변동성과 최대 손실이 줄어들었고 해외 주식의 경우는 오히려 수익률이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을 절반씩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를 백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2개월 최고치에서 5% 이내일 때 투자하는 변형된 전략을 백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변동성이 낮아졌고 최대 손실 폭인 NDD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수익률도 살짝 좋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 리서치 페이퍼에서는 다른 주요 자산 클래스에서도 이 전략을 백테스트해봅니다. 미국 주식, 해외 주식, 부동산, 금과 원자재에 동일하게 규칙을 적용해봅니다. 1972년부터 2019년까지의 결과를 확인해보면 올타임 하이라는 전략은 모든 자산 클래스에서 성과를 개선했습니다. 해외 주식의 변동성은 15.8%에서 11.5%로 줄었고 MDD 또한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30%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변동성은 17%에서 11%로 줄어들었고 MDD는 마이너스 68%에서 마이너스 26%로 개선되었습니다. 금과 원자재 또한 변동성과 MDD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투자 방법은 채널 돌파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특정 구간에 있는지로 투자의 판단 유무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러한 투자 방법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5%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 말고는 사실 이 방식은 절대 모멘텀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비슷한 전략을 따르지 않을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사상 최고치에서 매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해는 되실 겁니다. 수익률을 쫓는 느낌이 들 수 있고 파티가 끝날 때 파티장에 도착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숫자로만 판단해보면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 리서치 페이퍼에서는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나의 투자가 약세장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 종종 강세장에 맞춰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이건 트렌드를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상승하는 자산 가격의 트렌드를 따르는 것입니다. 최고 가격 근처에서 매수하는 것은 나의 투자 초점을 강세장에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추세를 따라가는 건 단순히 좋은 수익률뿐만 아니라 변동성과 최대 손실을 줄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이 페이퍼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숫자로 증명이 되었는데 왜 모두가 추세 추종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세 추종 방식도 장기간에 저조한 성과를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 신짐은 바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엄청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추세 추종 방식의 투자 성과를 2009년부터 바이앤홀드와 비교해보면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저조한 성과를 얼마나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가끔은 올바른 투자 방식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고점 부근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생각만큼 나쁜 아이디어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이앤홀드와 추세 추종 전략을 결합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노우볼에서도 오늘 소개드린 올타임 하이 방식을 적용해서 백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적 전략에 적용할 수도 있고 동적 전략의 절대 모멘텀과 유사하게 올타임 하이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간과 범위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파버의 흥미로운 올타임 하이라는 페이퍼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